우리가 매일 밥 먹고 잠자고 부대끼며 살아가는 곳, 바로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혹시 이 가족이라는 아주 개인적인 울타리가 국가의 법과 정책에 의해 어떻게 정의되고 또 지원받는지 깊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겉보기엔 좀 딱딱해 보이는 이 가족법이 우리의 일상을 직접적으로 빚어내고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떤 안전망을 제공할지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뼈대거든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이 분석을 통해 건강가정기본법이 우리 삶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철학은 도대체 무엇인지 아주 흥미롭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볼까요? 오늘 다룰 핵심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건강한 가정의 정의부터 시작해서 4대 정책 기둥, 실제 실행 구조, 그리고 현대의 다양한 가족을 품기 위한 진화 방향까지 바로 살펴보시죠. 첫 번째로 짚어볼 내용은요, 건강한 가정의 정의와 그 헌법적 뿌리입니다. 이 법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가장 깊은 뿌리, 바로 헌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과 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사실 가족정책은 국가가 불쌍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단순한 시혜성 복지가 아니거든요. 이건 우리 모두가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 인권이라는 뜻입니다. 가정이 흔들리면 개인의 헌법적 권리도 흔들린다는 아주 근본적인 철학이 깔려있는 셈이죠. 그럼 도대체 이 법에서 말하는 건강한 가정이 뭘까요? 제3조를 보면 가족의 모든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이라고 아주 명확하게 못 박아두고 있습니다. 단순히 병이 없거나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인간다운 삶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죠. 게다가 제4조에서는 이런 안락한 가정을 유지할 권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보장합니다. 개인의 행복과 사회 통합의 베이스 캠프로서 가정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파트, 이 법을 지탱하는 4대 정책 기둥과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과거의 가족복지는 주로 문제가 터진 취약계층이나 결손 과정을 돕는 사후치료적 복지였잖아요. 이른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릅니다. 건강가정기본법을 기점으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적이고 보편적인 복지로 패러다임이 확 바뀌었습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튼튼하게 막아주자는 거대한 사전 예방적 전환인 거죠. 이렇게 모두를 포용하려면 당연히 가족의 범위 자체도 넓어져야만 합니다. 요즘 가족이라고 하면 엄마, 아빠, 자녀만 떠올리시는 분들 없으시죠? 모부자 가정, 재혼 가정, 1인 가구는 물론이고 미혼모 가정, 심지어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아도 함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활 공동체까지, 함께 밥 먹고 살아가는 생활 공동체로서 가족의 개념이 엄청나게 확장된 겁니다. 세 번째 기둥은 가족 내부의 관계에 현미경을 들이댑니다. 수직적이고 낡은 가부장제에서 벗어나서 양성평등하고 민주적인 문화를 만들자는 게 핵심입니다. 가사노동 분담은 기본이고요. 특히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하는 여성들의 양육을 돕겠다는 겁니다. 성별과 세대를 훌쩍 뛰어넘는 진짜 상호 존중과 신뢰의 문화를 만들어 보겠다는 당찬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네 번째 기둥은 바로 예방적 자립 지원인데요. 여기서 분석 자료에 나오는 아주 흥미로운 예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만의 사례인데요. 대만은 가족교육센터를 통해서 미혼 남녀의 결혼 전 교육을 아예 의무화하는 등 예방 서비스를 엄청나게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돈면 쥐어주고 의존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가족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는 진짜 근육을 키워준다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예방 아닐까요? 세 번째, 이렇게 좋은 정책들이 도대체 어떻게 굴러가는지 그 실행의 원동력을 빠르게 보겠습니다. 국가 단위의 이 거대한 시스템은 아주 체계적인 주기를 따릅니다. 일단 강력하게 밀어붙이기 위해 국무총리 직속으로 위원회를 두고요. 여기서 큰 그림인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 정책이 책상 물림이 되지 않도록 5년마다 대대적인 가족 실태 조사를 실시하죠. 이 5년 주기의 끈끈한 피드백 루프가 바로 법을 현실에 맞게 살아 숨쉬게 하는 핵심 엔진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파트입니다. 다양한 가족을 위해 법이 어떻게 진화해야 하는지, 그 중요한 변화를 짚어보죠.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그리고 뼈아픈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이 법의 이름에 들어간 건강한이라는 단어 말이에요. 혹시 이 단어가 오히려 현대의 다양한 비전통적 가족들을 은연중에 배제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 분석 자료들이 이 점을 날카롭게 꼬집거든요. 자칫 전통적인 엄마, 아빠, 자녀 형태만 건강하다는 낡은 편견을 심어줄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책이 진짜 포용력을 가지려면 구체적인 진화가 시급합니다. 오해를 없애기 위해 법적인 가족 개념을 훨씬 더 과감하게 넓혀야 하고요. 말로만 선언할 게 아니라 현장에 닿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나와야 합니다. 현장에서 뛰는 건강가정사들의 전문성도 확 끌어올려야겠죠. 무엇보다 여성의 사회활동을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양육 지원 조항이 현실에 아주 찰싹 달라붙게 개선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국가가 가족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또 어떻게 지원하려 하는지 그 거대한 뼈대를 쭉 훑어봤습니다. 법이라는 게 고정된 화석이 아니잖아요. 우리 삶의 방식에 맞춰서 끊임없이 진화해야 하는 살아있는 유기체 같은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남기면서 오늘의 분석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휙휙 변하는 이 사회 속에서 앞으로 국가가 그리고 우리가 껴안아야 할 궁극적인 미래의 가족 형태는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여러분 자신의 삶을 이 진화하는 법의 렌즈를 통해 한번 곰곰이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